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자녀들과 덜 싸우고 덜 힘들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행복한 부모 교육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차 성징 그리고 뇌발달 세 번째 시간에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그 도덕 발달 이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발달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신체 그리고 또는 뇌 발달, 인지 발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 인지 발달 중에서 그 도덕도 함께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덕에 대한 발달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그 높은 수준의 도덕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숙제, 공부를 안 하면 혼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최신 스마트폰 사줄게. 공부 안 하는 모습 보니 엄마가 너무 속상하구나. 공부는 학생은 공부를 의무로 알고 해야 하는 거야. 잘 알지? 자, 이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숙제를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는 시기는 아이가 좀 어리고요.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시기에 충분히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입니다. 대체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수준에서 뭐 엄마한테 혼난다, 뭐 동생하고 싸우면 아빠한테 일러준다, 나쁜 짓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무서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좀 되어가면서 더 이상 이런 뭐 경찰이 잡아가요, 아빠한테 일러줄 거예요, 이런 말들은 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보상입니다. 심부름 갔다 오면 용돈을 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갖고 싶은 물건을 사줄게. 또는 네가 하고 싶었던 거 일하게 해줄게. 이렇게 보상책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호랑이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다음에 뭘 주죠? 꽃감을 주죠. 바로 이 꽃감이 바로 보상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참 많이 속상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아이의 평판을 신경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 또는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은 공부를 의무로 알고 해야 하는 거 잘 알지 이 말 속에는 법과 도덕 또는 규칙, 의무감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언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콜버거는 도덕성 발달을 6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자녀들은 1단계인 처벌과 보상, 1단계인 처벌, 2단계인 보상 단계를 주로 이렇게 수준에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의 인지가 성숙되어가는 이 청소년기에 오게 되면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이 함께 발달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때도 계속 처벌이나 보상 정도에 머물게 되면 그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도덕성은 제자리에 있고 그 적절한 수준의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향후 청소년 자녀들의 그 성장에 따라서 현실에서 점점 어려움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보상의 정도가 처음에 아이일 때는 뭐 사탕 하나 줄게, 뭐 젤리 하나 줄게, 뭐 과자 하나 사줄게, 뭐 인형 하나 사줄게 이런 단어들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지만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뭐 최신 폰을 사줘야 된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유명 메이커 신발 또는 뭐 브랜드 의류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최신 폰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최신 폰 뭐 아주 프리미엄급 이런 폰들은 뭐 가격이 거의 뭐 100만 원 수준에 육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한번 엄청 좋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그 낮은 단계의 보상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뭐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또 무관심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보상의 역할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바로 부모님의 경제 수준에 따른 어떤 보상의 그 한도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수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보상보다 더 높은 어떤 뭔가 보상을 원할 때 더 이상 아이들의 그 유인책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보상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청소년 시기를 겪는 자녀들에게 1단계, 2단계인 처벌과 보상 단계에서 3단계 착한 아이, 평판을 중시하는 착한 아이 단계, 또 4단계인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4단계로의 청소년들의 그 도덕성 발달을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콜버거 이 학자는 1단계, 2단계를 그 전인습적 수준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인습적 수준에서의 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전인습적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처벌, 보상 이런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아이들이 도덕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인습적 수준에서는 교육과 어떤 그 훈육에 통해서 아이들이 그 도덕에 대한 것을 내면화하고 받아들이는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 문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탕이 먹고 싶어서 빤해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보상의 단계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3단계 착한 아이 단계에 있습니다. 엄마에게 혼나는 게 싫어서 성적표를 위조했다. 몇 단계일까요? 네, 바로 1단계 처벌을 두려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나는 건 싫지만 망친 시험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바로 4단계가 되겠습니다. 도덕성은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역할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계속 보상만 지시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의 도덕성이 2단계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적 보상이나 처벌에 대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엄마의 아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 부모님의 어떤 감정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말로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처벌이나 보상보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평소 쓰는 말에 따라서 어, 규칙과 법질서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아이들의 도덕성을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도덕은 꼭 지켜져야 한다.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좀 모범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령 그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한가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신호등 설치된 그 신호등에 맞춰서 건너가는 것이 자녀들한테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녀한테 어떠한 교육적 또는 훈육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를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이 자녀들은 자아 중심성이 발달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고요. 때로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속상하시겠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도 하시지만 또 화내거나 또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조금 참고 견디면서 자녀들의 도덕성이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너 옛날에 너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오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늘 고민해 보시고요. 항상 자녀들하고 함께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